무기력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해라. 좀 일어서라. 뭐라도 좀 해봐라.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극단적으로 가면 그것도 힘듭니다. 무기력은 단순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극단적 무기력의 밑바닥까지 간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기력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건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기력하지? 라고 스스로 물을 때 그 배경엔 방향상실, 자기효능감 하락, 완벽주의,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원인의 부사물로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이 텅 비면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결국 이런 자신이 싫어지면서 자책의 악순환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 해결책을 들으면 그럴 힘 없어 하고 튕겨내게 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가라앉게 되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곁에서 함께 풀어냈던 방법 3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힘이 막 넘쳐서 뭐든 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유의미한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활력이 있어도 방향이 없으면 곧 다시 지치고 허무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도나 나침반이 없으면 배에 연료가 넘쳐도 그냥 표류할 뿐이죠. 어디를 가도 보이는 건 망망대해일 뿐이고 항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방향이 있다면 어떨까요? 엔진에 시동을 걸 동기가 생기고 거친 파도가 경험이 되면서 항해가 성취로 쌓입니다. 목적 없는 항해는 더 이상 사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유의미한 성과가 아니라 정렬입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북극성과 이어지는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선장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가끔은 반드시 정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정체가 아니라 정렬의 신호로 본다면 흐름은 다시 이어질 겁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무기력은 때때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좌절, 너무 높은 기준, 그리고 반복된 좌책, 이렇게 자기 신뢰를 갉아먹고 결국 어떤 것도 시도하기 힘들어지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책상 위에 종이 정리하기, 침대에서 몸 일으키기, 난이도가 높은 행동을 시도하면 가뜩이나 힘도 없는데 미루게 되죠. 정말 별것도 아닐 만큼 사소한 행동으로 시작돼서 횟수와 강도를 아주 조금씩만 올리세요. 누군가는 운동하라는 말도 하죠. 근데 솔직히 힘도 없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팔굽혀펴기 3개로 시작해보죠. 정말 뻔한 말이지만 이건 진짜 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로만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시도했으면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성공했으면 당연히 좋고 실패했어도 어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나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겁니다. 무기력에서 중요한 건 나는 다시 나를 믿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경험입니다. 아무리 작은 성취라도 그게 쌓이면 뭉클했던 자존감이 서서히 펴지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집에만 오면 무기력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넷플릭스의 핵소고지랑 나이에 대해 5번째 파도를 시청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영상들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스로를 설득시키거든요. 물론 취향에 맞는 대체작도 좋습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건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방향 잡기 다 유지되지 않으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 환경 정리입니다. 대청소는 너무 커지니까 내 방 한 구역만 생각해 볼게요. 내 방 한 구역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치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예요. 책상이 깨끗하면 마음도 정리되고 공간이 바뀌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의 감정에 영향받듯이 환경도 똑같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루틴인데 루틴은 나를 붙잡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수면 시간, 아침에 작은 습관, 세수하고 양치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럴 땐 화장실 가는 것까지만 해보고 컨디션 좋은 날에만 세수와 양치를 추가해보세요. 몸은 마음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마음은 몸의 리듬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의 장점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건 바로 원치 않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루틴입니다. 하지만 이런 직장인들도 주말엔 루틴이 쉽게 깨집니다. 늦게 일어나게 되고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아침 루틴이 깨지면서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죠. 그런 날엔 무기력하게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어느새 점심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주말 루틴을 가볍게라도 설계했으면 달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환경도 바꾸고 루틴도 바꾸고 이대로 유지하려고 해도 쉽지 않죠. 언젠가는 분명히 흐트러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세 번째,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늘은 놓쳤지만 내일은 다시 할 수 있다. 작은 실패를 인생 전체의 실패로 확대하지 않는 힘, 그게 고리를 끊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경험상 크게 세 가지로 기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행동들을 근거 있는 낙관으로 연결하기. 작은 성취를 미래에 대한 신뢰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 비판을 자기 관찰로 바꾸기. 감정을 비난이 아니라 정보로 보는 연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만의 리셋 루틴을 만드는 건데요. 무너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고정 출발점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지속성이란 환경을 바꾸고 루틴을 만들고 흐트러졌을 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받쳐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무기력을 단순한 단발적인 탈출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되는 선순환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서 자존감, 자기 신뢰를 회복하고 방향과 의미를 찾고 지속성을 만드는 시스템까지 갖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문득 무기력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 서서히 올 겁니다. 그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무기력을 겪기 이전의 나보다도 훨씬 더 성숙해지고 더 나다운 나로 살아가고 있으실 겁니다. 제 주변에선 다 그렇더라고요. 내면 탐색과 나다움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나다움 스튜디오와 함께 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